안녕하세요. 김현정 소아대리사입니다. 오늘따라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안녕. 밤새 평안하게 잘 지내셨냐? 이렇게 묻는 인사잖아요. 외국에서는 굿모닝, 중국은 니하오,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물어보는데 한국은 밤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힘들게 살았던 민족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냐면 제가 오늘 안경을 썼잖아요. 눈이 안녕하지 못해서 방송 처음으로 방송하는데 이렇게 안경을 써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다음 회에도 안경을 벗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 눈동자가 좀 피가 많이 빠져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은요. 코로나19 이겨내기 응원 합창, 온라인 합창이에요. 비대면으로 요즘에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줌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강의도 그렇게 하는데 만나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렇게 합창을 동방학사들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만 모두를 위해 참아봅시다. 마스크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참아보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거리는 타인을 위한 따뜻한 배려의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자! 삶의 무게 되게 지고서 외롭게
오늘도 당신의 길을 따라 외로운 그 길 위를 바람이 되어 갑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네, 그 화면, 작은 화면이지만 하나하나에서 그 연주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또 한꺼번에 이렇게 한 화면에 담기는 게 좀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하네요. 왜냐면 혼자 그렇게 좀 외롭게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자료 제공을 했을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사실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좀 요즘 많이 외롭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동방학사 이 팀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상할 것 같았는데 모아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대화 나누는 거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주세페 아르킴볼도라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데요. 한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냐면은 동식물들을 모아가지고 착시 효과를 노려서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작가였거든요.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화가였는데 헝가리의 막시밀리안 2세가 좀 왕권이 떨어지자 초상화를 막 이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왕이야 이런 권위를 표시하려고 하는, 원래 초상화가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초상화를 제작을 하는데 이 사람 주세페 아르킴볼도가 초상화를 그려서 딱 그 사람한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과일이랑 뭐 이런 야채랑 채소를 이렇게 뭐 콜라주한 것처럼 모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시밀리안 2세인 거예요. 근데 신하들은 너무 처음 보는 그런 시도의 그림이니까 왕이 화를 내지 않을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막시밀리안 2세가 아주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새롭다 이러면서 그 사람 궁정화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던 일들을 이런저런 시도로 뭐 비대면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이상할 것 같았지만 또 막상 해보니까 괜찮은 반응이 오기도 하고요. 또 제 친구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연기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해서 오디션 같은 걸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너무 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고 또 새로 발견한 점도 있고 꼭 나쁘게만 볼 것 같진 않아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지만 역시 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남 신부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진 거에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 이렇게 다독이시는지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블루를 잘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끝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버티는 사람, 또 한 사람, 당연히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문제는 인간은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면역체계가 약화가 되면은 온갖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듯이 심리적인 면역체계가 약화가 돼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우울, 불안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시달림이 지속되고 더 강화되면 나중에는 신경증에서 이제 정신병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를 잘 극복해내고 잘 버텨내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을 갖다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왜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심리치료사들이나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권장하고 싶은 것, 몸이나 마음에 전혀 부작용이 없이, 전혀 경제적인 어떤 그 손실이 들어감이 없이 정말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웃음을 들겠습니다. 웃음. 자, 웃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웃음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이타미 니로 박사가 자기가 이렇게 진료하는 환자들을 갖다가 지켜봤는데, 지켜본 결과 잘 웃는 사람들이 병의 회복력이 빨랐다고 합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병인들한테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병에 시달리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실험을 한 결과 웃는 사람들이 몸 안에 NK세포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NK세포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 안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세포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바로 NK세포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이 NK세포가 우리 몸 안에 활성화되고 많아졌을 때 그때 우리 몸이 면역체계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NK세포를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는 약이 무엇인가? 그게 웃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웃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억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웃고 싶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울한 생각이나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구름이 낀 것처럼 우중충해져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온갖 잡질병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잠식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것들과 싸우는 방법이 뭐냐? 억지로 웃는 것입니다. 입만 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웃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웃기만 해도 NK세포는 활성화된다라고 이타미 니로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홍성란 신부님 영상은요, 2부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도 또 연결이 되니까요. 다음 시간 앵글씨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